이별은 참 어려워. 아직도 기억나. 촉촉하게 시작하는 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3번째 페이지. 단테에게 베아트리체가 있고 존 레논에게 오노 요코가 있다면 잡지사에겐 이분이 있습니다. 잡지사의 영원한 뮤즈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유재희입니다. 자, 이제 오늘로 유재희 해설가와 함께하는 20번째 미술 이야기 시간이더라고요. 오늘은 알면 알수록 기상천외한 현대미술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고요? 네, 만약에 이제 하루 동안에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만들어보고 싶은 작품 있으세요? 제가요? 네. 저는 뭐 사실 졸라맨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술적으로 뛰어나지가 못해서. 그래서 다들 내가 예술가가 된다면 꼭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요즘은 그런 경계가 없거든요. 내가 그냥 보여주는 게 미술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좀 주제로 다뤘던 게 캔버스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회화 작품들을 좀 많이 그렇죠. 다뤘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캔버스를 벗어난 좀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발표 당시에 사람들을 굉장히 좀 깜짝 놀래켰었던 좀 그래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건데 네. 오늘 볼 작품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방식에만 좀 놀랄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운 작품들인지를 조금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가까운 캔버스를 벗어난 그림이라고 합니다. 궁금해지네요. 그럼 오늘 만나볼 작품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 미술관 가면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칭하는데요. 이 현대미술이라는 말이 되게 폭 넓게 쓰이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볼 아트들은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해서 동시대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도 과거가 현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현대미술이라는 용어가 계속 쓰여져 그랬겠네. 왔었어요. 오,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보는 작품들은 이제 굉장히 가까운 과거의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5, 60년대, 70년대? 네, 오늘 이제 뒤샹 작품 외에는 80년대부터 이제 90년대 그래요? 정말 오. 가까운 현대의 그러네요. 작품인 거죠. 제가 그동안 뭐 잡다한 전시사 전하면서 저거는 나도 만들겠는데? 뭐 이런 망언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유재희 해설가가 그러면 먼저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오늘 만나볼 작품도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 아닐까 싶은데 자 먼저 미술의 영역의 다양성을 제시한 화가 마르셀 뒤샹의 작품을 만나본다고요? 네, 지금 현대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다 뒤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마르셀 뒤샹이 이제 1917년도 4월 10일 날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갤러리에서 이제 독립미술가 협회 전시회라는 걸 열어요. 네. 거기에 작품을 하나 출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샘이라는 작품을 출품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 작품을 직접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뭔가요? 변기죠, 소변기. 네. 가장 유명한 소변기 아닙니까? 네, 저희 좀 떠오르는 작품들 있죠. 예전에 뭐 카텔라니 황금변기 막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의 시작이 사실은 뒤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뒤샹이 이렇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이 남성용 소변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거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전시장 좌대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전시회의 작품 배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뒤샹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 샘을 출품할 때 지금 요 소변기에 보시면 작가가 서명을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뒤샹 이름이 써져 있지 않아요. 그럼요. 리처드 머트라고 되어 있어요. 가명을 썼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을 숨기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작품을 제출을 한 거예요. 본인이 위원장인데. 네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때 샘으로 출품을 했는데 이 전시가요. 원래는 사람들이 다 6달러만 내면 누구든지 이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전시였었거든요. 6달러? 네네. 6달러만 내면. 예. 근데 이 샘이 출품을 했는데 전시가 거부돼요.
약간 수준 미달? 그쵸. 근데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죠. 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네. 작품을 냈는데 네. 소변기다. 그치. 이거를 전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굉장히 좀 뜨거운 웬, 감자가 된 거죠. 도라이가 장난을 쳤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때는. 그쵸.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열을 당하고 나서 사실 뒤샹이 굉장히 좀 화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회장직을 내려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6달러만 내면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제 이 약속이 허울뿐이었다라는 걸 그러네. 알게 근데 그 된 말은 거죠. 지켜야지 규정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외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셈 자체가 사실은 거부 당한 것까지가 저는 좀 되게 약간 현대미술스러운 게 이제 그들의 위선을 좀 꼬집은 작품인 거죠. 예. 네, 이런 미술계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좀 뒤집은 작품이었고요. 네. 사실 이 작품 이전에도 뒤샹이 이미 비슷한 작품들을 냈었어요. 그래요? 뭐가 네. 있을까? 그래서 병건조대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 작품이에요. 예. 진짜. 병건조대. 네, 저희 그 병 꽂아서 건조시키는 건조대예요. 진짜 말 와인병 그대로. 같은 거, 네네,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병 건조대라는 작품도 있고 네. 부러진 팔 앞에서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 작품은 또 이렇게 삽으로 뭐야? 만들어진 삽이에요, 삽? 네. 아.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 있죠. 네. 기성품이죠. 네. 이제 공장에서 나온 이 대량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전까지는 예술이라는 건 무조건 창작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뒤샹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물건으로 내놓은 게 좀 당시에는 엄청 센세이션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으로 한 예술을 레디메이드라고 또 레디메이드. 부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또 현대미술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네. 사실 그 뒤샹이 셈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저 변기, 저 셈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서? 네, 이게 또 소변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뒤샹이 이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 소변기가 원래는 화장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화장실에 있던 걸 아무것도 변형을 안 시키고 그대로 사인만 해서 이제 전시장에 갖다 놨는데 네. 전시장에 온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저 작품을 봤을 때 저기에 소변기라고 생각하고 소변 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시장이 있으면은 아니죠. 작품이라고 그쵸. 생각은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간만 달라진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미술이고, 어디까지가 미술이 아닌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 거죠. 그 경계를 좀 허물어줬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요 변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곡선의 아름다운 형태라든지 이런 그래요?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사실 이게 변기라고 생각 안 하면 멋지게 만들어진 도자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거죠. 있다. 네. 좀 시선을 좀 넓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이 지금은 분실이 돼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전시장 칸막이 뒤에 네. 이렇게 출품이 거부됐잖아요. 네. 그래서 숨겨져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판매가 됐거든요. 판매가 됐는데 결국엔 분실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은 여러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요거는 이제 원본은 아니고 다 복제품이에요. 그렇구나. 네, 다 이제 뒤샹의 허락하에 만든 복제품들인 그거 거죠. 누가 가져갔지? 야, 되게 궁금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분실됐거나 혹은 네.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파기시켰을 거다라고 어느 화장실에 지금 설마 저게 다시 설치돼서 파리 스티커 붙어가지고 쓰이고 지워져서 있는 거 아니에요? 파리 스티커. 파리 스티커를 어떻게 하시죠? 네? 저 금녀의 사진으로 구역인데. 봤죠. 아니. 그렇군요. 지금 어딘가 쓰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네. 제 생각이고요. 자, 어쨌든 뒤샹의 이런 천재적인 상상력은 훗날 현대미술의 스펙트럼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뒤샹의 셈 이후로 미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또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등장했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작품들이 이제 뒤샹만큼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던 작품들을 제가 오늘 좀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일단 작품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우리 일단 작품 보면서 뭘로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유튜브에 마크 퀸 작가의 셀프라는 작품인데요. 일단 그 두상 하나가 조각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눈을 감고 있는 남성의 코가 큰 남성의 두상이고요. 색깔은 약간 검붉으면서 푸르딩딩한 네, 약간 맞아요. 옛날에 그 조스 아이스크림 색깔 네, 그 맞네요. 느낌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질문이 뭐였죠? 아, 이거 뭘로 만들었을지. 뭘로 만들었냐? 저거 글쎄요. 그냥 뭐 섞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예. 방금 전에 조스 아이스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오, 굉장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지금 이게 사람의 피로 만든 두상이에요. 진짜 피? 네, 진짜 사람의 실제 피. 피를 굳혀서요? 네.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마크 퀸 본인이거든요. 작가가 본인의 얼굴을 캐스팅으로 본뜬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을 뜨고 거기에다가 직접 본인의 몸에 있는 혈액 4.5리터를 추출해서 그걸 굳혀서 만든 작품인 자기 피 거예요. 4.5리터를 네, 뽑아서? 맞습니다. 와, 이건 진짜 유튜브로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게 진짜 사람 본인 피로 만든 본인의 얼굴. 약간 우리 선지, 피 굳혀서 선지 그렇죠. 만드는 맞아요. 방식인가? 그래서 색이 약간 검붉은 색이고 예. 제가 아까 조스 아이스크림 왜 놀랐다고 했냐면 예. 이게 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 온도에 있어야만 녹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전시를 할 때도 네. 냉동 장비랑 꼭 같이 영하 15도에만 전시가 돼야 되는 그래야겠네. 작품인 거예요. 네, 네. 이 작품 만드는데 심지어 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네요. 네, 이 작품을 이제 꾸준히 만들거든요. 연작으로 제작을 하는데 하나 만들 때 혈액이 4.5리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몸에서 4.5리터를 뽑을 수 있는 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치. 헌혈도 한 번 하면 2달 쉬고 또 전혈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몸속에 존재하는 우리 사람이 몸에 가지고 있는 피의 양이 4.5리터래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추출을 해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냉동시켜서 냉동시켜서 전시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우리 인간도 사실은 굉장히 좀 한정된, 제한된 환경에서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뭐 물에서도 살 수가 없고,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네. 이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아하. 셀프라는 작품을 만든 거죠. 인간의 나약함. 을 설명한 거다. 현대미술은 진짜 설명을 들으면 끄덕끄덕하게 되는데 그래도 봤을 때. 마음 한구석에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아직은. 네네. 심지어 이 작품이 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제가 아까 다 여러 개 꾸준히 연작으로 만들었으니까. 만들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게 또 굉장히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뭐죠? 네. 이게 두 번째로 만들었던 이 셀프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냉동 장비가 있어야만 네. 이게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청소부가 네. 요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녹았어요. 피 받아도 그래서 됐겠네. 작품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예술로 승화시킬 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명확하게 증명을 한 거죠. 흙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인간. 그렇죠. 진짜. 오, 맞아요. 이거 의미 부여할 다 수 갖다 있어요. 붙이기라는 거예요, 뭐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딱 증명했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증명이 있습니다. 됐다. 네. 예. 그 중에 그 연작 중에 세 번째 작품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가 있나요? 네. 오. 오늘 보시는 작품 네.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는 작품이고요. 네. 서울 종로구의 이제 공간에 사옥을 개조해서 만든 아라리오 갤러리라는 예. 곳이 있어요. 네. 거기 가보시면요. 여기 마크 퀸 셀프 작품을 직접 두 눈으로 마주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 아라리오 갤러리가 지금 저 작품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무섭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피로 만들어졌잖아요. 실제 그치, 피라고 그치. 생각하니까. 예. 근데 아라리오 갤러리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현대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또 약간 지하 감옥 공간처럼 굉장히 조명도 어둡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난 좀 무서운 거 잘 못 다크투어리즘. 본다. 예. 맞아요. 예. 무서운 거 잘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이렇게 손 잡아줄 사람이랑 그렇습니까? 같이 가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제 왼손을 잡고 가겠습니다라고 원고에 써놓은 에디터. 감봉 조치 들어갑니다. 반성하세요. 자, 생명을 이야기하는 마크 퀸의 작품을 만나봤으니까 이번에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받는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작가인가요? 네,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인데요. 데미안 허스트. 또 이제 동시대 미술 이야기할 때는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전에 프리즈 아트페어 한번 다뤘던 네, 거 기억나세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편집장님이 오프닝에 또 써주시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이 프리즈라는 전시를
만든 장본인이 이 데미안 허스트예요.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가 영국의 현대미술을 이제 이렇게 깨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데미안 허스트가 1988년도에 본인이 다니던 대학교인 이 골드스미스 학생들이랑 같이 요 프리즈전을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사실은 대학생이 요 전시를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 갤러리 현대 화랑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찬찬히 살펴보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전시 기획, 운영,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해서 프리즈를 만들게 되죠. 네. 결과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처참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막 유명인사들을 초청했거든요. 네, 막 네. 멋지게 초대장도 만들어서. 네. 근데 거의 다 안 왔는데요. 그치. 그중에 한 명이 네. 이제 진짜 그 전시회를 방문을 하게 돼요. 누구죠? 그게 누구냐면 찰스 사치라는 인물인데요. 네. 슈퍼 콜렉터예요. 굉장히 좀 돈이 많은 그 당시에 아주 좀 권위 있는 사람이었었고 네, 네. 이제 광고회사의 대표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사치가 요것들 봐라 당돌한데 이러고 이 전시에 찾아온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을 후원해주고 실제 작품을 판매하고 만들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사치가 후원했던 금액이 5만 파운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 되는 대학생한테. 네, 돈이 되는 거죠. 그 굉장하네요. 1억으로 이제 데미안 허스트가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작품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하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그 사치가 7천만 원에 구매해서 무려 160억 원에 되판 작품이라고 합니다. 야, 몇 네. 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스티븐 코엔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걸 160억 원에 사는데 네. 작품 자체는 좀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는 해요. 1991년도에 이제 개인전을 열게 되는데요. 거기에 죽은 상어를 네. 포름알데히드가 이제 가득 차 있는 그 유리장 안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걸 모터를 연결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작품이에요. 유튜브 보시면 진짜 뭐 수족관 같은데 포름알데히드로 이제 진짜 죽은 상어가 들어있어요. 둥둥 맞아요.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이라는 굉장히 좀 시적인 어렵다. 제목이 또 달려 있죠. 그래서 타이거 상어거든요. 네. 타이거 상어를 박제해서 둔 건데 이 작품을 통해서 데미안 허스트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죽은 상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앞에 가서 보시면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있어서 네. 사람들이 진짜 상어가 나한테 그치, 다가오는 그치. 것 같은 그런 네. 두려움을 많이 느낀대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죽은 상어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살아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런 통해서 제목이. 그쵸,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온 것 같고요. 근데 당시 여론의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 사유하는 건 좋은데 뭐 물론 불법으로 죽인 건 아니었지만 동물의 희생을 이렇게 강요해서 작품으로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이렇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진짜 동물을 활용한 작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엄청나게 좀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네.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형태를 되게 여러 번 만들어요. 저기 데미안 허스트가. 네. 그래서 사람들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는데 결국엔 이 작품으로 이제 상까지 받게 됩니다. 당시 터너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큰 상을 받게 되고요. 네. 지금 이 작품도 분리된 엄마와 아이라는 작품인데 소랑 송아지를 네. 갈라놓은 작품이에요. 네. 네, 죽은 그래서- 소와 죽은 송아지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품도 만들고 또 데미안 허스트 하면은 딱 생각나는 대표적인 작품이 나비 작품이거든요. 와, 엄청 화려하다. 네, 딱 보면 이제 패턴처럼 보이잖아요. 네. 만다라 같은 패턴인데 이게 하나하나 다 나비를 이용해서 실제 나비를? 실제 나비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갈로아요 뭐야? 저거. 아니요, 갈로아 작가님 보면 속상해할 것 같아요. 저는 그치, 보면. 실제 나비를 그쵸. 저렇게 예술로 네. 승화시켰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시할 때 나비가 거의 한 9천여 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몇천 개의 다이아몬드를 진짜 해골에 둘러서 만든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가 우리 돈 1,20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정말 뭐 호든 불호든 간에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현대미술 작가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하지만 이 허스트도 2020년부터는 저런 충격적인 작품 활동 대신에 아름다운 벚꽃 그림을 즐겨 그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자, 끝으로 사랑과 이별을 그린 작가를 이번에 만나보겠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행위예술로 이름난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아티스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인데요. 일단 작품부터 같이 감상해 볼까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와 울라이라는 또 다른 작가가 함께한 정지 에너지라는
퍼포먼스 작품이네요. 네. 네. 지금 작품 보시면 남녀가 서 있는 상태로 한 명은 활을 잡고 있고 한 명은 활 시위를 당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사랑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로맨틱한 이런 작품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행위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저 상태에서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저걸 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성이 활 시위를 놔버리면 지금 여성의 가슴 쪽에 화살이 박힐 수밖에 없는 자세예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이제 목숨을 정말 잃게 되는 그런 작품인 거죠. 네. 사랑의 본질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신뢰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암스테르담에서 이 울라이라는 예술가를 만나게 돼요. 서독의 예술가인데 둘이서 실제로 연인 관계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또 연작 시리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었죠. 근데 저거 이제 손에 쥐나니까 무조건 오래 할 수는 없고요. 한 4분 10초가량 유지되는 퍼포먼스인데 몸짓은 물론이고 저 두 작가가 표정까지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네, 관객이 앞으로 앞에서 아무리 웃겨도. 네, 저게 영상 작품이에요. 근데 실제로 영상으로 보시면요. 보는 사람이 이 가슴이 졸아들어서 못 볼 정도로 굉장히 좀 긴장 상태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예술가 본인도 가장 힘든 작품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거 자칫해서 실수로 나버리면 진짜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냥 이렇게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가슴팍에다 마이크를 달아서 둘의 심장 박동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또 관람객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묶은 채 이제 같은 작가들이요. 17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Two-Headed Body. 네네. 머리 둘 달린 몸 이런 맞아요. 뜻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등을 맞대고 생활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둘이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이 생겨났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연인 관계,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이제 썬킴 씨가 봤으면은 사랑은 구속입니다. 드립도 날리죠. 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17분 동안 키스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이산화탄소 과다 증상으로 기절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둘의 호흡만으로 이제 숨을 쉬는 작품이에요. Breathing in, breathing out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냥 키스하고 있어요, 둘이. 네. 예. 근데 이제 서로 숨을 주고 받는 이런 작품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제 결국엔 숨이 부족해서 기절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기도 했었죠. 예. 이렇게 여러 작품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상호 관계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본 작가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잘 됐나요? 해피엔딩인가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도 결국에는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둘 다 예술가잖아요. 네. 이별도 그냥 이별하지 않아요. 이별도 예술로 승화를 시킵니다. 이별을 어떻게? 네, 그래서 둘이 어떻게 헤어지게 되냐면요. 네. 이제 만리장성에서 하는 퍼포먼스로 끝을 맺게 되는데 네네. 만리장성 양 끝에서 네. 마리나는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올라이는 파란색 옷을 입고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운데에서 만나는 그런 작품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알려진 바로는 원래는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로 기획이 되었었다고 하는데 중간에 이 만리장성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둘의 의견 차이로 결국엔 헤어지게 돼요. 원래는 결혼 생각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네. 근데 이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가운데서 한번 포옹을 하고 이제 또 각자의 갈 길로 떠나는 반대로 그런 작업으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그럼 저 작품의 실체는 어떻게 볼 수 있는? 뭐 비디오로 네, 녹화가 비디오로 이제 퍼포먼스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리장성에서 이별마저 예술로 승화시킨 아티스트 커플인데요. 세월이 흘러 2010년이 됐을 때 이 아브라모비치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본인의 회고전을 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주 화제가 된 순간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개인전을 열었을 때 또 굉장히 핫한 퍼포먼스를 또 하나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작가 본인이 이제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고 또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룰이 있었어요. 네. 가만히 앉아서 말도 하면 안 되고요. 움직여서도 안 되고 예술가와 눈만 마주쳐야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1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매일 동안 7시간씩 네. 무려 3개월 동안 진행을 했던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 하면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를 했던 엄청 많이 그런 만났겠죠. 그런 예. 퍼포먼스였던 예. 거죠. 그래서 이때 그냥 일반 관람객뿐만이 아니라 네. 뭐 레이디 가가나 뭐 샤론 스톤 이런 유명 연예인들도 와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던 그런 퍼포먼스였었고요. 네. 당시에 한 8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흥행 잘 됐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앉았던 관람객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마리나와 눈을 마주치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막 당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모비치가 한번 룰을 깨는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네. 한 남성이 네. 와서 맞은편에 앉았는데 네, 네. 그 남성이랑 가만히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네. 마리나가 손을 이렇게 내민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네. 그 남자가 손을 이렇게 마주 잡아요. 설마 그 남자가 네, 바로 올라이였던 거죠. 구남친 올라이였다고요? 맞아요. 아, 올라이가- 저기 유튜브 사진 진짜네. 네네. 근데 이제 어. 주변에 이 관람객들이 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늘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다들 올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룰을 깼지만 이 아브라모비치와 올라이가 손을 잡는 모습을 보고 다들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게 박수를 짜여진 각본이나 쳤습니다. 또 다른 계획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짜 깜짝 방문을 해서 맞아요. 십수년 전 그 추억 때문에 벅차 올라서 울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서 영화네, 영화. 이제 아브라모비치한테 왜 그 당시에 손을 잡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올라이는 이 작품이 아니라 네. 내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을 텐데 이후의 스토리를 짧게 정리해드리면 좀 반전이 있습니다. 2015년에 두 사람이 함께한 창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저 울라이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를 네덜란드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2020년에 울라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아브라모비치가 자신의 SNS에 추모의 글을 또 남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아주 좀 충격이라면 충격적인 현대미술 작품을 유재희 해설가와 감상을 해봤는데 오늘 저희 잡지사와 유재희 해설가도 만리장성을 함께 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잡다한 전시사전 시즌1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지난 봄에 함께해 주셔서 여름, 가을 지나 겨울의 문턱까지 한 9개월 정도 함께했는데 그동안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너무 라디오를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의 첫 라디오가 또 CBS 이강민의 잡지사여서 너무너무 기쁘고 사실은 9개월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유. 네, 정말 즐거웠고요. 저희도 너무 예. 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쭉 이제 많은 작품들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뭐 라스코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오늘 이렇게 현대미술까지 굉장히 좀 폭넓게 역사 속에 있는 미술을 다뤄봤는데 네.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술, 예술 하면 좀 일상생활이랑 좀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도 조금은 미술과 예술과 삶에서 가까워지는 네.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꼭 미술관에 꼭 한번 직접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미술관에 오시면 저는 언제든지 그런 여정을 돕기 위해서 전 늘 미술관에 있을 거니까 네. 또 와주시면 저 잡지사 청취자예요 하고 반갑게 또 인사해 아유.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미술 정말 무지랭이였는데 지금도 뭐 그렇지만 정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됐고요. 또 미술 얘기도 미술 얘기지만 우리 또 아저씨들로 우르르 한 잡지사의 이 칙칙한 라인업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따사롭게 비추어 주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에너지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전시 있으면 또 알려주시러 나와주시고요. 네. 꼭 한번 또 모시고 싶습니다. 잡다한 전시사전 동시대 미술로 만나는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유재희 전시 해설가와 함께 알아봤어요. 해설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